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주에 시행된 2026년도 지방직 공무원 9급 화학시험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총평이랑 단원별 출제 경향, 난이도 이거는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간단히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 기본적으로 수험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은 큰 실수가 없었다면 좋은 점수를 얻으실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폴링의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와 결합의 극성이죠. 자, 기억.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일수록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이거 잘못된 거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라면 전자를 약하게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 전기 음성도라는 게 본론적으로는 정전기적 인력이다. 그렇죠?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작으면 전자를 약하게 끌어당긴다. 이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에요. 니은은 HF의 결합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결합 에너지는 HBr의 결합 에너지가 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합 에너지의 대소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결합 에너지라는 거는 당연히 공유 결합 에너지죠. 결국 에너지니까 역시 얘도 뭐예요? 정전기적 인력이죠. 힘이 이제 에너지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에 영향을 받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단일 결합이고 결국은 결합한 플로린, 브로민 17족이고 플로린은 2죽이고 브로민은 4죽이니까 사이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결국 결합 길이의 역수에 비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죽이고 얘는 4죽이니까 얘가 더 사이즈가 작으니까 결합 길이가 짧겠죠? 그러니까 H의 결합 에너지보다 크다.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는 집. 디귿 HCl에서 수소와 염소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되죠.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그렇죠? 이 표현은 분자 자체에 대해서 묻는 거고 여기서는 극성 결합이냐, 무극성 결합이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판단은 간단하죠. 무극성이라는 것은 동종 핵간 결합을 말합니다. 동종. 그러니까 얘는 저기 다른 애잖아요. 수소와 염소 다른 애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2번 보시면 자 전형적인 기체 문제고 그 중에서 뭐 묻는 건가요? 기체의 부분 압력이죠. 아주 빈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O2가 있고 N2가 있는데 혼합 기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압력이 주어져 있어요. 이기압으로. 그럴 때 산소의 부분 압력.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산소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뭘 곱하죠? 산소의 몰 분율을 곱하죠. 이 산소의 몰 분율은 우리가 어떻게 또 기억하고 있나요? 전체 몰수분의 지금
질소의 몰수, 산소의 몰수. 몰 분율의 정의가 전체 몰수분의 산소의 몰 분율이니까 산소의 몰수 이렇게 다 친절하게 전체 압력도 주어져 있고 기체의 몰수도 주어져 있어요. 전체 압력이 2기압이고 지금 0.3에 0.7이니까 얘는 1.0이죠. 그 중에 산소의 몰수가 0.3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0.6 ATM.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3번.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우리가 이온 반지름도 자주 빈출되는 애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거 꼭 전자수 세봐야 됩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다 전자수를 세보니까 전자수가 10개예요. 그래서 이른바 무슨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같은 전자를 여기서는 10개죠. 양성자가 많이 잡아당기면 세게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양성자가 많으면 그럼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여기서 양성자가 이온 반지름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많아야 돼. 얘는 9, 얘는 8, 얘는 11, 얘가 14. 그러니까 알루미늄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10개를 양성자 13개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 10개를 몇 개? 양성자 9개가 잡아. 양성자가 많을수록 세게 잡아당기니까 알루미늄 이온의 반지름이 가장 작겠죠. 여기에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 2세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짜리가 있고 18개짜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문제가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크네 이렇게 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가 가장 크겠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18개짜리가 딱 하나 들어와 있어. 그렇게 되면 10개짜리랑 전자 18개짜리랑 껍질이 달라지잖아요. 당연히 18개짜리가 더 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 이온과 관련된 애들이 나오면 꼭 이온수를 세어봐야 된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 4번. 자, 4번은 제가 그 총평에도 썼는데, 그치? 이번 시험은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계산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소비되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일단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난이도는 떨어진다. 그렇다면 계산을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4번 문제는 2몰의 C2H4 에텐이죠. 3몰의 O2 이게 이제 연소 반응이네요. 이용하여 CO2와 H2O가 생성되는 완전 연소 반응을 진행합니다. 완전히 연소할 때 한 개의 반응물이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CO2의 양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응식을 작성해야 되겠네요. 자, 에텐, 그 다음이 산소. 그러면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니까 CO2 나올 거. 몇 개 나오나요? 탄소가 2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2개 나오게. 수소가 산소랑 반응하니까 물이 나올 거고. 수소가 4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2개 있어야 수소가 4개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호돈수 물질인 산소의 개수를 맞춰보면
2개, 4개, 6개. 그러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1대 3대 2대 2의 비를 가지고 반응하는데 정보가 얘가 2몰이래. 그 다음에 O2가 3몰이래. 이랬을 때 뭘 묻는 거예요? C2의 양을 묻는 거잖아. 자, 그러면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죠? 한계 반응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계 반응물은 어떻게 찾아요? 시행착오로 찾는다. 얘가 1이고 3이면 얘가 한계 반응물이래.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되려면 3배. 이놈의 3배잖아요. 이렇게 말 안 되죠. 그러면은 누가?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 마이너스 3. 3분의 1배니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얼마? 1대 2니까 2몰이. 그 나머지 할 필요도 없죠. 얘가 2몰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몰이 남고 산소 다 소비되고 물은 몇 몰 생기나요? 2몰이 생기네. 그래서 묻는 게 뭐냐면 CO2의 양이니까 2다. 2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한계 반응물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지만 반응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고 비가역 반응에는 안정바지 연기 아시죠?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연소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이게 연소니까 비가역 반응이에요. 비가역 반응은 뭐 찾아야 된다? 한계 반응. 그렇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5번은 총괄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제 개념적인 문제도 나오네요. 이 총괄성은 결국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입자수. 그렇죠? 쉬운 말로 농도. 우리 그 교재에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제일 먼저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뭐 삼투압. 얘네들이 총괄성에 해당이 되죠. 해당되지 않는 건 용해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해도는 뭐에 영향받아요? 용해도는 우선적으로 많지만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할 게 용매죠, 용매. 우리 그 요괴성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 like dissolves like. 그러니까 어떤 용매냐에 따라서 녹기도 하고 녹지도 않고. 그러니까 용매의 성질도 문제되고. 그 다음에 용해는 또 뭐 생각나나요? 용해는 흡열도 있고 발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온도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되겠다. 자, 6번 보겠습니다. 150 켈빈 1기압에서 이상기체 A의 부피가 10리터였대. 그런데 300 켈빈 온도 바뀌었죠. 2기압.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압력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물어요? 부피를 물어. 그러니까 온도, 압력, 부피가 모두 변하죠. 다만 뭐는 변하지 않아요? 기체의 양. 결국 이거는 무슨 법칙인가요? 보일, 샤를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식으로는 이렇게 쓰죠. D1, B1, 1. 이 1은 처음 상태. B2, V2, D2. 여기서 2는 나중 상태. 이거 결국은 실질적으로 몰수를 나타내잖아요. 몰수의 비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P가 1기압이고 V1이 10. 자, 이게 절대 온도죠. 150 켈빈.
압력은 2기야. 부피 몰라. 그 다음에 온도 3매. 이렇게 돼. 그럼 촥촥 하면, 이렇게 곱하면 300이고, 얘도, 그럼 V2는 얼마가 돼야 되겠다? 10 리터. 그렇죠. 6번 같은 경우, 이것도 기체의 법칙과 관련돼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되겠네. 6번에 2번. 자, 7번 평면 구조를 갖는 분자나. 이건 이제 뭐 평면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모든 원자들이 같은 평면에 존재하면 그게 평면 구조죠. 이런 건 이제 구조식을 생각해 봐야죠. 구조를.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탄소가 sp2 혼성이죠. 그러니까 평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평면 구조네요. 평면 구조니까 답은 1번이지. 에테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중심 원자가 2개짜리니까 얘가 sp3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한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는 구조는 없고, 우리가 보통 그냥 사면체가 맞물려 있다. 그렇죠? 또는 탄소가 많으면 그냥 사슬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하튼 무슨 구조는 아니에요. 평면 구조는 아니고. 암모니아는 우리 잘 알죠. 삼각뿔 구조고. 피라미드형이니까 당연히 입체, 평면 아니고. 사이클로헥세인은 우리 구조식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는 2가지가 있죠. 의자형이 있고 또는 배형, 그러니까 보트형이 있다. 둘 다 평면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해당 7번의 정답은 1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8번은 극성 분자가 아닌 것. 우리가 1번 문에서도 그랬지만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구분해야죠. 여기서 극성 분자라는 거의 정의는 우리 이렇게 하죠. 이게 쌍극자 모멘트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를 우리가 극성 분자라 그런다. 그러니까 저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분자 내에 전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편제되어 있다. 그런 게 극성 분자예요. 그런 거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구조, 모양을 알아야죠. 따라서 물은 구분형이고, 우리가 극성 분자의 대표 선수죠. H2S, 이거는 뭐야? 황이, 산소 대신에 황이 된 거잖아요. 얘도 뭐예요? 구분형이고. 4번 암모니아, 좀 전에 했죠? 삼각뿔. 얘도 당연히 질소들이, 그러니까 중심 원자 질소가 전기염성도가 크니까 전자들이 질소 쪽에 몰려 있겠죠? 편제되어 있단 말이지. 그 다음 CO2. 얘가 뭐예요? 직선형이고, 대칭적으로 전자들이 분포하게 되니까 비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편제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극성 분자가 아닌 것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순수한 물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꼭새가 농도를 말하죠. 수산화의 농도는 같다? 그렇죠. 아니, 물에 무슨 저 이온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물에 뭐 생각하셔야 돼? 자동 이온화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물의 자동 이온화.
그러니까 물끼리 서로 양성자를 주고받는 거죠. 얘가 지금 양성자를 주니까 산이라면 얘는 OH-가 되고 얘는 하이드로늄이 되고 물 속에는 우리가 중류수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있기는 있는데 얼마큼 있어요? 아주 적은 양. 그렇죠? 그게 이제 이놈의 농도와 이놈의 농도의 곱이 얼마죠? 12의 14승만큼 있다.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이게 개수의 비가 1대1이니까 당연히 농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맞는 얘기. 2번, pOH의 정의는 이렇게 되냐? 저게 P 함수죠. pOH의 정의는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 또 이렇게도 쓰잖아요. KW 이렇게 물의 이온곱 상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요 OH의 마이너스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의 하이드로늄 이온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것도 pOH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거추장스러워. 얘를 위로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의 KW의 하이드로늄 이온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pOH의 정의에 맞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얘는 틀렸다. 그러니까 얘가 옳지 않은 거네요. 3번, 4번 물은 브렌스로우리의 산으로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은 뭐라 그래? 양쪽성 물질이라 그러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다. 산염기 문제 치고는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10번. 유효 숫자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17년도인가에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효 숫자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 시험 전날 꼭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유효 숫자고, 또 뭐 있어요? 온도,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환산 문제. 그것도 평소에는 몰랐지만 시험 전날에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얼개반에서 하죠. 유효 숫자의 개수 따지는 거. 그래서 이 0이 문제다. 0이 세 종류가 있다. 요렇게 0.00 이런 20.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숫자 앞에 있다 그래서 한글말로는 표현이 애매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리딩 제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이름을 붙여놓는 게 기억하기가 쉬워. 여하튼 얘네들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얘는 유효 숫자가 얘만 있는 거야. 한 개.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0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유효 숫자예요. 하나, 둘, 셋, 넷. 얘는 4개. 3번은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0은 유효 숫자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0점 할 때 0은 아니고 하나, 둘, 셋, 4개니까 얘는 이게 영어로 뭐 끼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캡티브 제로. 끼어 있는 0.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캡티브 제로. 이게 이름이 낫죠. 4번은 요 앞에 000은 아니죠. 아닌데 요 숫자 뒤에 있는 0은 뭐예요? 유효 숫자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트레일링 제로.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유효 숫자니까 얘가 몇 개야? 3개다.
그렇죠. 그래서 0이 나오면 이게 헷갈리는 건데, 이게 한 두세 번 해보면 어렵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딱 익혀놓고 이제 시험 전날 다시 한번 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걸 어떻게 알아? 대비를 안 해놓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대비해야 할 게 덧셈, 뺄셈, 뭐 연산이 있잖아요. 얘네 둘이 서로 더하거나 곱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효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런 것도 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이 빈출되기는 하죠. 지금 10번 같은 문제는 오히려 쉽게 출제되는 셈입니다. 체크 한번 보시고요. 자, 11번은 개수를 맞추는 문제네요. 그렇죠. 자, 바로 해보죠. 근데 얘가 프로페인인데 탄소가 5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CO2가 아니고 CO야, CO. 그렇죠? 어떻게 됐든 탄소가 5개니까 CO도 5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H2가 호돈수 물질이죠. 우리 그렇죠? 엄밀히 말한 우리 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목산법에서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낯선 애부터 맞춘다. 뭐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호돈수 물질을 맞춘다. 그 정도 규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소가 호돈수 물질이니까 산소부터 맞추자 이런 얘기예요. 산소부터. 그럼 내가 여기 O 하면서 산소가 몇 개 됐어요? 5개 됐으니까 반응물에도 산소가 5개 있어야 되네. 그렇다면 A는 몇 개? 5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소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수소가 12개가 있고 여기 수소가 10개가 있어. 12개, 10개니까 총 몇 개예요? 22개의 수소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수소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22개가 되려면 개수가 11이 되면 2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끝! A, B, C는 얼마냐? A가 5, B가 11, C는 5. 이거 다 더하면 21이 되겠네. 정답은 4번. 그렇죠? 어렵지 않고요. 균형 화학 반응식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전에 우리 했듯이 목산법이라는 게 있고 대충 하는 거. 그 대충 하는 걸로 잘 안 되더라. 그러면은 무슨 방법이 있죠?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중심 원자가 sp2 혼성궤도 함수를 갖는 화합물. 이건 이제 역시 분자 구조 문제죠. 이런 건 머릿속에 넣어놓고 판단하는 거죠. 얘가 sp2네요. 답은 1번이야. 암모니아는 뭐죠? 삼각뿔이니까 sp3고 암모늄이온도 역시 sp3고 BCl2는 직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SP고. 그렇죠? 시험장에서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이고. 13번. 이 13번은 여러분이 혹시나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이건 이제 헤스의 법칙 문제인데, 헤스의 법칙 보면 우리 이게 이제 메인 반응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딱 스캔을 해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이거 이제 상태 변화하는, 이런 게 있으면 꼭 체크를 해서 요 식을 활용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공무원 기출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고생했단 말이지. 많이 틀렸다고. 자, 어떻게 됐든
주인공을 일단 찾아야 되니까 탄소가 주인공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바로 하면 델타 H는 탄소가 주인공인데 얘가 2번식이고 우리가 이거를 1, 2, 3, 4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델타 H2고 계속 확인하면 3인데 얘는 1이니까 여기 3을 곱해주고 위치, 반응물 더해주면 되는 거. 수소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여기. 몇 번씩인가요? 3번씩이고 쟤는 4고 얘는 2니까 여기다가 얼마? 2 곱해주고 역시 위치 어때요? 같죠?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페인인데 프로페인이 어디 있냐면 1번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1번식 델타 H 계수 1, 1.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생성물이고 쟤는 반응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오케이? 이러고 숫자 대입하면 원칙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상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1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1번식을 빼주잖아. 빼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H2O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H2O가 어디냐면 여기 있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H2O가 가스인데 우리가 3번씩을 어떻게 해? 2배 해주죠. 그리고 더해주는 거야. 더해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과정에 의해서 4개의 H2O와 4개의 H2가 상쇄해서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즉 H2O 리퀴드나 H2O 가스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메인 반응식에 뭐가 없어요. H2가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식 4번을 이용한 것은 일종의 뭐죠? 페이크다. 페이크. 요거를 이용해서 포함한 문제도 기출된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한 거고. 얘도 원칙적으로는 상변화를 이용한 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거되어야 할 게 있어야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상쇄되더라. 즉 4번을 이용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델타 H2가 부호 조심하셔야 되고요.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H3가 마이너스 500이고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000. 자, 이거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 나오더라? 마이너스 200이 나오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헤세의 법칙. 헤세의 법칙이 항상 말씀드리죠. 어렵게 안 나온다. 어렵게 안 나온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항상 그래도 유념을 해둬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4번. 공명구조를 갖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할 게 없는 거지. 벤젠은 대표적으로 공명구조를 갖는 애죠. 메탄올이 공명구조가 없고 탄산이온도 몇 개 있어요. 이거 3개의 공명구조가 있죠. 기출문제 중에 공명구조의 개수를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질산이온이 나왔었죠. 질산이온의 공명구조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나온 문제도 있죠. 아세트산이온, 이것도 공명구조죠. 이거 2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아세트산이온은 공명구조가 있고, 아세트산 이온의 양성자가 결합된 아세트산은 뭐가 없다. 얘는 공명구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명구조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낯선 화합물이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우리 공무원 기출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공명구조라는 게 뭐죠? 어떤 분자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자들이 편제화되어 있지 않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분자들은. 그래서 우리 공명구조 하면 전자의 비편제화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산이온 루이스 구조식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럴 때 얘는 이중결합이고 단일결합이잖아요. 그럼 이중결합에는 전자들이 많고 요 단일결합에는 전자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 탄산이온의 입장에서는 얘는 전자들이 많고 얘는 전자들이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제공이 되면 결합이 하나 이루어지잖아요. 결합이 하나 이루어지면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면 탄소는 옥텟 규칙을 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 이거를 말로 하게 되면 여기가 이중결합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상황이 똑같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런 걸 공명구조라 그런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명구조가 있니 없니를 우리가 낯선 애에 대해서 묻는다면 최소한 구조식은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다중결합이 있어야 돼. 다중결합이 있다라는 얘기는 죄다 다중결합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있어야 되고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공명구조가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메탄올 같은 경우 우리 구조식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 결합상으로 다 단일결합이야. 그렇죠? 많고 적고가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당연히 공명구조가 없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자, 됐습니다.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물기에 희석된 염산, 수산화 나트륨과 반응하여 물과 NaCl이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해했어요. 전형적인 무슨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침전 반응이냐? 중화 반응이 침전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있죠. 누가 생성돼야 돼? 생성되는 애는 황산 반응 얘밖에 없다. 그렇죠? 따라서 침전 반응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NaCl은 대표적인 소금이잖아요. 소금 물에 잘 녹잖아요. 침전 반응이 아니고 산화하는 반응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중화 반응과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났다면 산화하는 반응이란 정의가 뭐죠? 전자의 이동이 있는 반응이고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반응이다. 여러분 따져보면 되잖아. 나트륨 여기서 플러스죠. NaCl이 돼도 플러스예요. 그렇죠? 나머지 다 따져봐도 산화수의 변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장에서 지금 산화수 계산했다라는 얘기는 공부가 안 된 거야. 중화 반응과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 그 얘도 아니고. 그러니까 옳은 것만 이랬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16번. 자, 요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깊이 있게 안 하셨다면 낯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요게 지금 Y축이 LNK고요.
x축의 t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그래프의 제목이 뭐예요?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과 관련된 문제죠. 우리 이거 이름도 있잖아. 반트호프식이라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돼요? lnk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너, 그 다음에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뭐예요? y t분의 1이 x면 얘가 기울기 a, 얘가 절편, 이렇게 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진ገብ에서 나오는 클라우지스-클라페이론식, 속도에서 나오는 아레니우스의 반트호프식, 다 형태가 어떻다? 똑같다. 자, 그래서 제일 만만한 얘가 뭐예요? 얘가 여기가 절편이잖아요. 절편이니까 r분의 얘가 0이니까 여기는 음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보다 얘가 작고, 여기서 R은 기체상수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델타 S 넛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기울기죠. 이게 기울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이거예요. 얘는 우상향이니까 이 기울기 자체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 역시 R은 기체 상수니까 이 전체가 양수가 되려면 이 델타 H 넣어서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음수인 케이스. 음수. 1번이 정답인 경우다. 이해하셨죠? 이 식은 여러분이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형상수는 뭐에만 의존하나요? 온도에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되는 식이 얘란 말이지. 자, 참고로 이 식 아시잖아요. 델타 H 넛은 델타 H 넛 마이너스 T 델타 S. 기억하시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마이너스 RT LN K. 이거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LNK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T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가 나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배운다기보다는 얘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구급치고는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 17번은 오랜만에 이제 핵화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어렵지 않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핵 반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핵 반응식도 화학 반응식과 마찬가지로 위에 단 질량수가 보존돼야 되고, 아래 단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가 보존돼야죠. 얘 보시면 59는 59. 그러면 가는 질량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26은 27이야.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원자 번호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누구예요? 전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은 전자가 마이너스의 양성자를 갖는다는 게 아니죠. 핵반응 규칙상 우리가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전자고. 자, 밑에 거 보면 59 더하기가 60이니까 질량수는 1이고, 27 더하기 나는 27이면 얘는 양성자가 없는 애. 이런 애 누구야? 이 중성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는 전자, 나는 중성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정도 아시고 또 핵화학에서는 분계 있죠. 알파 분계, 베타 분계, 감마 분계. 그 분계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죠. 자, 17번의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8번. 이것도 이제 양적 관계 문제인데, 봅시다. 475도씨 일기압에서 KClO3, 얘 이름이 뭐예요? 얘가 염소산 칼륨이라는 애입니다. 미 KCl과 O2만으로 완전히 열분해될 때 생성대의 O2의 부피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O2의 부피니까 부피를 어떻게 구해?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475도씨 일기압에서 O2 1몰의 부피, 1몰의 부피가 61.3이래. 그 다음에 분자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량보다는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결국 뭘 묻는 거냐면 산소의 부피를 묻는 거고, 그럼 우리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몰수 곱하기 1몰의 부피고, 지금 475도씨 주에서 1기압에서 주어진 1몰의 부피가 61.3이니까 결국 뭐 구하는 거예요? 몰수 구하는 거고,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니까 몰수는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아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반응식을 쓰면 KClO3, 이런 거 우리 많이 써봤잖아요. KCl이 생기고 얘는 AQ죠. 그 다음에 O2 가스. 여기서 뭐 상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원자가 3개, 2개니까 앞에 3 해주고 여기 2 해주고, 그러면 칼륨이 2개 됐으니까 그래서 2대 2대 3. 주어진 정보는 얘가 0.4g이래. 0.4g의 식량이 122.6이래. 그램 포 몰. 자, 이걸 나누면 뭐가 나와요? 몰수가 나오죠. 이게 몰수가 0.003이래요. 숫자가 지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산소의 부피다. 산소의 부피는 몰수 곱하기 1몰의 부피. 1몰의 부피는 61.3이다. 근데 이 몰수는 이놈과 산소의 개수의 비가 2대 3. 그러니까 1.5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수는 0.00326의 몇 배? 1.5 한 개 산소의 몰수라는 얘기죠. 거기에다 61.3을 곱하면 되는 거다.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0.3리터가 나오네요. 0.3리터. 그러니까 300ml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9급 공개직 시험은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경력 경쟁이랑. 지방직 9급 시험에서는 양적 관계 문제에서는 대부분 화학 반응식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력 경쟁은 안 주어지고 우리가 수험생이 작성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직 수험생들도 이제는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거는 연습을 잘 해둬야 된다. 이제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19번. 자, 반응 후 남아있는 K 플러스의 양은 이랬어요.
그리고 한 개의 반응물인데 지금 반응식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AQ인데 여기가 이렇게 솔리드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앙금이죠. 그러니까 얘는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그 말은 인산은이 형성이 앙금이란 얘기인데 그 앙금이 형성됐으니까 은이온과 인산이온이 알자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묻냐면 K 플러스를 물었어요. 그 얘네 둘이가 알자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구경꾼이잖아요. 구경꾼이라는 게 뭐예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처음에 칼륨 이온이 6몰이 있었대. 그런데 반응 후 남아있는 K 플러스를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처음에 6개 있었으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반응 후에도 당연히 몇 개 있어야 돼. 다 6개 있어야죠. 그렇죠? 그럼 뭐 반응 계산하고 자식 후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19번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고, 이 문제가 근데 이 반응이 아주 유명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교수님이 이제 난이도를 위해서 쉽게 문제를 내신 것 같은데 잠깐 보시면 얘가 이렇게도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6개 있었고, 얘가 2개 있었고, 얘도 2개 있었고, 얘도 2개 있었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 문제를 바꾸면, 그러면 반응 후 남아있는 알자 이온은 누구고 몇 몰이냐, 이렇게 묻는 게 이제 정상적인 문제예요. 원래 문제가. 그 얘네 둘이가 이제 알자 이온이잖아요. 그러면 1대 3의 비율을 가지고 반응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 3배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인산이온이 알자이온이 될 수는 없네. 그러면 은이온이 다 소비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소비돼야 돼. 그러면 은이온이 다 소비되고 얘가 3분의 6이니까 인산이온은 3분의 4몰이 남네. 그렇죠? 이게 정식 문제예요. 이 문제에. 그런데 교수님들이 이제 난이도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출제를 하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K 플러스가 구경꾼을 안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은 동위원소 문제네요. 보통 20번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는데 자, 중수소래요. 중수소 원자의 중성자 개수는 이랬어요. 우리 수소가 동위원소가 3개죠.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1, 1, 1. 얘가 수소고 얘가 중수소고 우리 영어로는 D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3중수소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소는 얘예요. 중성자의 개수는 1이냐? 질량수가 2니까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그래서 2. 그러니까 중성자는 한 개다 맞고요. 수소의 동위원소는 양성자 개수가 하나이다. 그렇죠. 동위원소의 정의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즉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애니까 양성자 개수는 모두 한 개 맞다. 디귿, 2개의 중성자를 갖는 얘잖아, 얘. 그렇죠? 질량수가 몇 개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니은 정답 3번이다.
그래서 20번의 정답 3번. 자, 이제 해설을 마치게 했는데 우리 그 좀 전에 했던 18번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난이 문제가 족구자식어가 아니고 화학 반응에 대한 반응식을 직접 작성해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지방직에서 이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저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간단한 화학 반응식 정도는 쓰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으나 계산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좀 촉박했을 거다. 근데 내용을 파악했다면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았을 거고, 여하튼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